자, 수능 국어 강사 이대건입니다. 오늘은 EBS 고전산문 8강 소현성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현성록은 EBS 고전소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작품이에요. 출제될 가능성이 꽤나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출제가 되면 아예 다른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소현성록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의 책으로 한 권이고 등장인물도 진짜 엄청 많아요. 이게 소현성이 이제 결혼을 해서 부인도 셋이야. 그럼 거기 또 나오는 애들도 다 소씨일 거 아니야. 다 소소소소소소해서 막 한 40명 나와요. 사람도 엄청 많고 막 일도 장난 없어요. 앞부분은 막 소현성이 막 첫째 부인이랑 결혼하는데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막 결혼을 해요. 결혼하는데 막 예를 들면 아들이 있고 막 손자도 있을 거 아니야. 아들도 겁내 많아. 겁내 많고. 그럼 그 겁내 많은 아들들이 부인도 있고 첩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아들의 첩이 막 사이가 안 좋고. 막 예를 들면 막 아들 중에 하나가 조카를 죽여. 막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EBS에 있는 부분만 알아두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단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어찌되었던 소현성은 굉장히 올바르고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꼰대다. 그러니까 완전 그냥 불도저 같은 꼰대다. 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어느 부분이 나오든 소현성의 태도는 일관적일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굉장히 이제 가부장적이고 집안의 그런 질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만 기억을 좀 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현성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승상이, 자, 이게 사람도 많이 나오고 호칭이 진짜 많이 나와요. 승상은 소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공이죠. 승상이 두 눈을 높이 뜨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화를 내거든. 이 앞부분에 며느리야. 공주가 있는데 공주가 이제 며느리거든. 그러니까 이 공주가 막 그냥 싸가지가 없어. 세상 물 좀 모르고. 그래서 소현성한테 야, 난 공주고 넌 시아버지일 뿐 아니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다고. 그래서 완전 막 뒷박해요. 아무리 공주라도 이렇게 못할 것이다. 곁에 있는 이들은 빨리 공주를 잡아내라. 말을 마치니 운성이 누구냐면 이게 아들인데 아들하고 며느리 둘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다 공주가 누가 감히 나를 범하겠느냐 그러지. 난 공주인데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공주를 두려워했지만 승상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승상이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인 거고 실제로 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권력이 세서 황제도 함부로 못해요. 공주를 핍박하여 전에 내려오게 하니 승상의 명령을 내려 공주를 감옥에다 넣어버렸다. 승상은 즉시 북과별을 내려 상소를 짓고 묘당에 들어가 형부 상수와 반영이를 불러 시아버지를 모욕한 거에 관련된 법전을 알아보기 시킵니다. 그래서 왜냐면 법에 의거하여 시아버지를 모욕하면 어떻게 되냐를 조사하는 거야. 어떤 법이 있나. 근데 법전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당시에 그런 가정의 질서가 법에까지 들어가 있을 정도로 가정의 질서를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유교적 덕목이다. 이 당시에는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예부상수와 오부상을 불러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섬기는 예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대접하는 법을 알아오겠다. 한편으로는 집을 다스리지 못한 채로 운성을 잡아 감옥에 넣고, 그러니까 완전 예외가 없어. 다른 한편으로는 공주의 행동을 금유부에 적어보내고 상소를 올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편지를 굉장히 주고받거든. 상소라든지 편지라든지 뒤에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현성의 어머니도 편지를 보내요. 같은 소재인데 의미나 상징이 좀 달라요. 상소나 비답, 편지. 어차피 다 보내고 받는 건 다 편지인데 의미가 다르면 밑줄을 긋고 각각의 의미를 따로 물어보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소를 보냅니다. 공주를 죽이고자 했다. 황제가 깜짝 놀라. 왜 깜짝 놀랐어? 황제 자기 딸이니까. 자기 딸을 죽이겠다고? 깜짝 놀라. 부왕과 상의했다. 부왕은 화가 나서 자기 딸을 죽였다니까 화가 나지. 아니 필부는 되게 낮게 부르는 말이야. 아니 필부 소경은 소현성이야. 소현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겠냐. 나의 공주를 핍박합니까? 황제가 말했다. 황후는 노여하지 마세요. 소경은 묘당 대신으로 주도권을 잡아 굉장히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태자와 여러 왕들이라도 마음대로 처치할 것인데 공주가
방자하게 시아버지를 모욕하면 그 죄가 가볍겠습니까? 모름지기 공주를 살리고자 한다면 좋은 말로 위로해야 합니다. 좋은 말로 위로해야 된다. 황제도 굉장히 침착하고 침착맨이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소현성 진짜 꼰꼰하다. 잘못 건들면 진짜 우리 딸 죽는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좀 타이르자. 해서 답서를 내립니다. 답서는 이제 좋은 말로 타이르는 거죠. 짐의 자식이 이렇게 배약하니 법은 인정할 곳이 있는 것이 아니니 경 마음대로 처치하라. 그러니까 법에는 뭐 예외가 있을 수 없어. 네가 처리해. 다만 운성에겐 죄가 없으니 용서하고. 그러니까 운성은 사실 죄가 없지 않냐. 용서 좀 해줘. 형씨를 상원이에 봉하니 이전과 같이 하지 말고 공주는 국법으로 다스려. 자, 그래서 운성에 죄가 없으니까 용서해주고, 형씨는 운성이 이제 공주가 있고 형씨라는 이제 그러니까 부인 둘이거든. 그러니까 형씨를 상위원에 다시 봉하니 다시 이제 그 운성의 이제 다른 부인에게 내가 이제 그런 권력을 줄게. 그러니까 공주랑 결혼시키기 위해서 약간 운성의 다른 부인을 약간 좀 내쳤단 말이야. 다시 내가 복직시켜 줄게. 그러니까 대신 공주는 국법으로 다스려. 이 얘기는 요만큼 있죠. 운성을 용서하고 형씨를 상위에 봉하는 건 이건 당근이야. 다시 말해서 공주를 국법으로 다스리라는 건 다스리되 죽이지는 마. 내가 좀 좋은 상을 줄게. 약간 그 다스리는 거죠. 좋게 좋게 얘기하는 거야. 소승상은 전교를 듣고 화가 좀 가라앉았어. 그래. 황제도 이해해 주시는구나. 사람들은 공주를 옥에다가 두고 금입으로 옮길 걸 천천히 하라고 했다. 이때 중렉 때 있죠. 팔왕은 상위 황제야. 상이라는 얘기는 그냥 모든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야. 팔왕은 황제 아래에 있는 이제 황제 친척들인 거야. 팔왕이 소승상을 찾아가서, 아직까지 소승상의 얼굴에 노여움이 있어요. 저는 황조에게 죄를 지은 사람인데 어찌 대왕께 와보십니까? 약간 비꼬는 거지. 너 왜 왔습니까? 나는 진짜 황제에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굳이 와서 여기 왜 왔습니까? 팔왕이 미소를 지으며. 그러니까 좀 용서해달라 이거죠, 공주를. 아유, 승상 국가의 대신일세. 어찌 이렇게 작은 혐의에 이런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공주를 죽이는 건 별거 아니지 않냐. 이것도 그냥 풀어달라 이거야. 별거 아니니까. 소승상은 대답하지 않았다. 명현공주가 죄를 지은 건 소홀히 할 일이 아니나 황상의 낯을 봐 용서해주지 않겠나? 야, 명현공주 잘못한 거 알겠어. 근데 황상의 낯을 봐서 좀 용서해줄래? 그러니까 말하기 방법들도 물어볼 수 있어요. 내 인정해. 일부 동의해. 근데 좀 용서해줄래? 원통한 것은 신의 부모를 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욕한 것까지 용서할게. 근데 그 명현공주가 시아버지 너도 죽이고 시할머니도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현석의 어머니지. 그거야 완전 빡이 돈 거야. 그런 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공의 말이 옳지만 임시방패는 없겠는가? 상이 이미 법을 허락하셨는데 공이 감격에 인정 두지 않으면 군신의 도리가 없나는 걸세. 황제께서 법대로 처리하라고 어느 정도 한 발 물러서지 않았냐 황제가. 너도 한 발 물러서서 죽이는 건 안 하면 안 되냐? 소승상이 운이며 칭찬하며 사례하며 말했다. 마땅히 대왕의 말씀을 받들만 하지만 얘도 동의해 일부. 풍석을 교화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니 존명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알겠는데 못 달라. 황상이 이번에 기뻐하지 않으며 말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닌데 야, 너 할 수 있잖아. 그대가 장차 공주를 죽이고 무슨 면목으로 성상께 조회를 드리고자 하느냐. 제가 비록 잔악하고 악하나 승상자리에 있으면서 강상의 죄인을 없애고 임금님이 뵙는 것은 그 법을 무너뜨린 바 없습니다. 그러니 성상이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 신하를 꾸짖을 거지며 내 또한 부끄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법도에서 어긋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나 시할머니에게 이런 행동했을 때 처벌하라는 법이 있으니 나는 법에서 어긋나지 않았다. 난 부끄럽지 않다. 황상께서는 돌아갔다. 소승상은 곧 형부상서가 불러 운성과 공주의 죄를 해당하는 법을 알아오겠는데 운경, 이게 소운경이지. 장자가 들어와 할머니께서 아버지께 글을 보내어 회보 알아오시라고 합니다. 소매에 꺼내드리니 소승상은 자기 엄마의 편지를 이렇게 받아. 여러분 너도 엄마 카톡 이렇게 받아야 돼. 엄마의 편지를 이렇게 받아. 너의 일이 비리고 옳지만 공주 사람됨이 네게 평소에 아는 바니 어찌 따지겠느냐. 야, 공수가 그딴 식으로 거제 같은 싸가지가 없는 건데 너도 알고 있지 않았어?
모름지기 늙은 어미의 말을 받아들여 운성을 풀어주고 공주는 죽이지 마라. 소승상이 다보니에 거역하지 못해. 자, 그래서 태도가 바뀌죠 여기서.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라 유교적인 질서에는 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어쨌든 엄마 아래에 있는 사람이니까 엄마가 죽이지 말라 하면 못 죽이는 거지. 그래서 유교적인 질서, 가정의 질서가 그런 황상에 관련된 신하의 질서보다 훨씬 더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소현성록에서. 구승상이 나와 형의 도량으로 어찌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소승상이 드디어 어머니 글을 보고 말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이와 같으니 제가 거역하지 못합니다. 공주를 놓아주면 황제의 친족과 혈족이 교만하여 배약해서 삼강의 법도를 해이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해서 내가 놓아주겠는데 삼강 오륜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겠어? 아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구나. 꼼꼼하구나. 형은 진짜 지조와 절기를 지닌 군자입니다. 저는 태부인과 왕래하여 숙모와 조카 관계 있습니까? 이게 태부인이 이제 그 소승상의 엄마를 얘기하는 거지. 숙모께서 형의 잘못된 방법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냥 그걸 따르십시오. 소승상이 좋아하지 않으며 마지못해 명을 내려 운성과 공주를 다 옥중에 가두고 죽이라고 하던 의논은 그쳤다. 칠왕과 팔왕은 황제께 얘기해 황제가 기뻐했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군신간의 질서보다는 그런 가정의 질서와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권한,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소현성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